이거 늘 하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네, 한국의 3월 수출이 또 역대 최고를 개선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이 63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존 기록인 지난해 12월 607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1년 만에 100억 달러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증가 수치긴 한데요. 이게 절대적인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역대 최대다. 그렇죠. 역대 최고다. 그래서 이 역대 최대가 5월달 지나고 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향세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원자재값 안정이고 수출 가격이 또 조정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5월 이후에는 푹 떨어질 건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경제 못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저쪽 애들한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문 대통령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라고 하면서 아니 이분이 원래 이런 말 안 해. 억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시동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퇴임하시고 나면 뭐 직접 현장에는 안 나오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SNS 정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시려고 지금 벌써부터 쉽게 말해서 길을 닦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상승세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선박이거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부족이 계속 일어나면서 보통 20% 이상씩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5% 정도에서 이걸 막아내고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자동차가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갖고 반도체가 전망이 안 좋다고 정 PD가 작년부터 그렇게 JP모건이 그렇게 반도체 경기 안 좋다고 보고서들을 써내면서 주가에다가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근데 안 좋긴 전쟁이 나도 수요가 줄질 않아 지금도.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일종의 투자를 꺾으려고 하는 일본계 증권사들의 장난질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해외 창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식을 20% 이상 취득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도 주가가 안 올라. 희한하지. 2년째 6만원, 7만 전자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이 주식을 억지로 지금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외적인 얘기였고, 일단 석유화학도 최대 실적 경신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들이 철강, 석유화학, 조선,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것들이다. 왜? 지금 중국이 이 생산을 주도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실적이 오를 거고,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높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나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르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실적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가 안 가. 그 이외에 무송통신이라든지 철강, 컴퓨터, 디스플레이, 섬유가전,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증가세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신문들 보면 디스플레이 지금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추가 사용 전망이 어렵다 그러고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 리포터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아먹은 그 경제 뉴스들을 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또 막 또 저쪽 정치인들이 막 계속 얘기하고 다닐 거잖아. 그러니까 수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수출에서 나오는 돈은 누가 사는 거냔 말이지. 어? 외상으로 내다 팔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들이 이 5월 이후가 가게 되면 그때 가면은 주식 갖고 이제 이 종목들 우리 유망 종목들 갖고 한번 제대로 헤쳐먹으려고 지금 땅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전 세계 지역 중에 우리가 이제 북미 쪽하고 중동 쪽이 계속돼서 확대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경향은 뭐냐면 일본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은 지금 엔화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거의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지금 한국 물건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애들도 우리 아니고는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그럼 그만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산업 공급망이 전 업종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하고 중동은 12개월 연속 수출 확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 물건 안 산다고 지금 일본산 제품 안 사는 불매 운동을 암암리에 아직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쟤네들은 우리 중간재들, 그러니까 우리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없이는 자동차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자국 안에서까지 이 소재 산업들을 비롯한 기계 부속 부품들을 지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후반부에 일본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해볼 텐데 일본이 지금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전력은 계속 부족하잖아요. 근데 민영화를 해갖고 전력비가 한 4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가정도 가정이지만 공장 단위 대형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공장을 못 돌려요. 그래서 심야 전기 쓴다고 밤 10시 넘어서 조업하는 공장들이 40, 5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도 수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래저래 쫄망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후반부에 해외 뉴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이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최고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5월 이후부터는 이게 툭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놀랍게도.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니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 희망 고문하지 마. 오늘도 숫자가 올라왔나요? 네. 오늘은 안 올라왔는데 네. 일요일에 제가 확인한 숫자는 14. 김여정으로 보이는 그 페이스북에 14가 올라왔어요. 근데 네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이거 물었잖아. 뭐야? 김여정이가 공격 날짜 카운트다운 하는 거라고. 누가 물었어요? 이걸? 아니 이제 우리 여당이나 이쪽에서 김여정이 지금 우리 비난하고 있다. 네. 한국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카운트다운이 핵실험이나 아니면 군사적 도발을 위한 그 카운트다운이다. 라고 저쪽 애들이 써먹고 있다니까. 네 얘기 듣고 지금. 제 얘기 듣고요? 괜찮아. 그렇게 믿고 있어. 차라리. 그래. 그렇게 믿고 있어라. 꼭. 그래서 한 13일 뒤까지는 제가 14일 뒤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뭐라도 되기를 뭐라도. 뭐라도 되기를 바라고.